미술을 통해서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행복한 미술 시간. 한눈에 팍팍팍 전체지 도매. 우리는 기초 디자인에서 시각 전달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을 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픽토그램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픽토그램에서 우리는 이것을 했습니다. 우리 반 코로나 예방을 위한 건강규칙 픽토그램을 그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문자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개념, 조건, 종류,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레터링, 로고타이프, 캘리그래피, 모노그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으로는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미술 수업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자신의 명함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문자 디자인, 개념. 문자 디자인은 문자를 전달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으로 문자와 관련된 모든 디자인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 디자인을 할 때 어떠한 조건을 고려해서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문자의 형태가 단순해야 하고 가독성이 좋아야 합니다. 읽기 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글자의 시각적 균형과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용 목적에 맞는 문자체를 선택해야 하며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한글 서체와 영문 서체가 있어요. 한글 서체는 명조체와 고딕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조체. 궁체를 응용한 글씨체예요. 획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가까운 거리에서 읽기 쉬워요. 그래서 책이나 작은 인쇄물 등의 활자체에 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고딕체. 판본체를 응용한 글씨체예요. 멀리서 읽기 쉽고 눈에 크게 부각이 됩니다. 주로 안내판이나 도로 표지판 등에 사용이 돼요. 명조체는 책의 본문 서체에 많이 쓰이고요. 고딕 서체는 헤드라인 서체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영문 서체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로만체. 트라이아누스 황제 기념비에 새겨진 글자체를 기초를 정리한 거예요. 장엄하며 위엄이 있으며 가독성이 높습니다. 대표적 글씨체로는 가라몬드, 캐슬론, 버스커벌, 보도니 등이 있어요. 두 번째, 산세르프체. 장식이 없는 서체라는 거예요. 굵기가 일정하며 돌기가 없습니다. 균형감과 조화감이 높으며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영자체의 로만체는 한글의 명조체에 해당이 되고요. 영자체의 산세르프체는 고딕체에 해당이 되겠죠. 다른 종류를 한번 더 알아볼게요. 5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 레터링, 로고타이프, 캘리그래피, 모노그램이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구성에 초점을 둔 겁니다. 타이포그래피, 활자를 사용해서 기계적으로 조합하고 조판하는 일입니다. 조판을 위한 식자의 배치, 인쇄된 것의 체제 등을 원칙적으로 뜻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활판 인쇄술 또는 그 표현을 모두 어우르는 대표적인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주로 글자를 구성하는 디자인을 일컬어 총칭합니다. 글자체, 글자 크기, 글자 사이, 글줄 사이, 판형의 크기, 인쇄 면적, 여백 등을 조절하여 전체적으로 읽기에 편하도록 구성하는 표현 기술을 뜻해요. 레터링에 비하여 이것은 활자 또는 사진 식자에 의한 글자, 즉 한자 한자에 대해서는 이미 디자인된 글자를 사용하여 구성한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이런 글자를 구성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구성에 초점을 맞춘 건데 글자체, 글자 크기, 글자 사이, 글줄 사이, 판형의 크기, 인쇄 면적, 여백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전체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요. 이것은 학생들이 동물의 모양의 글자를 재미있게 구성시킨 거예요. 거북이도 있고 물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참 재미있게 글자가 구성이 되죠. 자, 이거는 캥거루, 우산, 강아지, 여기에다가 자신의 글자들을 형태로 구성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요. 레터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레터링은 문자에 초점을 둔 겁니다. 조판 기계를 이용하여 글씨를 손으로 가공하는 것이었어요. 넓은 뜻으로는 글자 디자인, 글자 표현, 그 기능이나 글자 자체를 의미합니다. 좁은 뜻으로는 쓰는 글자를 의미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활자나 사식글자, 타이프 글자 등 손으로 쓰지 않는 글자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손으로 쓰는 법과 기계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특징은 개성적이며 부드럽고 의미의 공간, 형태, 대소, 강약 등 표현이 자유롭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것이 레터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레터링 글자가 있죠. 자, 로고 타이프. 기업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상품명이나 기업명을 독창적으로 디자인한 것이에요. 기업명이나 상품명 등에서 다른 회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꾀하고 기업의 이미지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특별히 디자인된 문자의 결합체입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의미를 전달해야 하겠죠. 강한 개성과 독창성을 지니면서도 다양하면서도 기능적인 문자 형태이어야 합니다. BMW, 집, 레고, 이베이, 스타벅스, 구글 이런 기업의 이름을 가지고 다양하게 독창적으로 만든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캘리그래피, 서예처럼 문자를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기계적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개성 있는 글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손글씨로 쓰게 되면은 매우 따뜻한 느낌과 독창적인 글자가 나오게 되죠. 붓으로 아니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글씨를 독창적으로 쓰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손글씨를 포스터의 타이틀로 많이 사용이 돼요. 괴물, 웰컴 투 동막골 아저씨, 최종병기 활 이런 포스터들 보면은 손글씨로 쓴 것을 제목으로 하고 있어요. 모노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머리 글자를 이용하여 독창적으로 디자인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명품의 어떤 패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골라온 것들은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눈에 정리. 오늘은 문자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개념과 조건, 종류에 대해서 배웠었죠. 여기는 한글 서체와 영문 서체가 있었는데 명조체와 고딕체가 있었고 로만체와 산세리프체가 있었어요. 명조체는 영자체에서 로만체에 해당됐었고 고딕체는 산세리프체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꺾이는 장식들이 있는 것들을 명조체, 로만체라고 했고 장식이 없는 것 산세리프체, 고딕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읽기가 편하기 때문에 명조체나 로만체가 사용됐었고 헤드라인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고딕체와 산세리프체가 사용이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문자 디자인에는 타이포그래피, 레터링, 로고 타이프, 캘리그래피, 모노그램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과제,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미술 수업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명함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선생님이 알려준 미리캔버스닷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 사이트를 입장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구글 계정이나 페이스북 아니면 네이버, 카톡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창이 뜨는데 여기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우리는 명함을 만들 거니까 명함 카테고리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템플릿이 있어요. 기존에 잘된 템플릿을 활용해서 자신의 명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왼쪽에는 사진과 요소 텍스트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명함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템플릿에 있는 것만 활용해서 명함을 만드셔도 됩니다. 요소를 가져왔는데 지우고 싶을 때는 왼쪽에 있는 쓰레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추가할 때는 다시 가져오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JPG나 PNG로 저장 후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하시면 오늘의 과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크게 흐름을 지금 안내했고 실제 선생님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을 눌렀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로그인 유지하기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자, 새 디자인 만들기로 하나를 생성합니다. 여기에서 웹용으로 선택을 하고요. 디지털 명함을 선택합니다.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 자신이 원하는 거로 고르면 되는데요. 선생님 가로형으로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템플릿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마음에 끌리는 명함의 템플릿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글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글자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명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템플릿을 활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멋진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할까요? 너무나 좋은 템플릿들이 많아서 무엇을 골라야 될지 고민이에요. 선생님은 이걸로 해볼게요. 자, 이제 불러오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꿀게요. 즐거운 미술 시간. 여기는 현스 데디.
인스타그램은 뭐라고 할까요? 현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있어요. 이거를 좀 조절해 보면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은 뭐라고 할까요? 94일생반.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는 이걸로 불러올게요. 자, 이것을 하게 되면 페이지를 하나를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문종배. 뭐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여기도 HYUNSDADDY 전화번호는 입력하면 되고요. 여기도 뭐라고 할까요? 호치. 그리고 자신의 홈페이지가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주소는 베트남. 자,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그림으로 배우는 즐겁고 행복한 미술 시간. 이렇게 하고 글씨가 너무 작으면은 여기서 글씨 키우면 되겠죠. 너무 크네요. 그리고 여기 어떤 이미지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여기에 필요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넣어볼까요? 붓, 미술. 미술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아트. 아트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여기 들어왔죠. 이거를 지우려면 두 개를 잘못 눌러서 두 개를 가져왔는데, 지우려면 여기에 있는 쓰레기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이러면서 글씨와 이미지들을 구성을 하시면 돼요. 또 다른 요소가 있나 볼까요? 여기에서 다른 요소가 있으면은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시면 돼요. 일러스트, 조합, 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 글자를 넣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서체들을 가져와서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 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가지고 와요. 지울 때는 쓰레기 아이콘.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필요한 글씨나 어떤 템플릿 되는 것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완성이 되었으면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물을 제출할 거니까 웹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할 거면 인쇄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웹용으로 하겠습니다. JPG나 PNG로 하면 되는데 PNG로 할게요. 빠른 다운로드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명함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장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자신의 명함을 미리 캠퍼스를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잘된 템플릿을 활용해서 타이포그래피, 그러니까 이름과 주소, 기타 등등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자신의 명함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미래의 명함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디자이너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한번 자신의 명함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렛츠고!